소방단기 경남 창원에서 소방학개론 강의를 맡고 있는 강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7년 대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올해 2026년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주위 시험 본 수험생들에게 얘기 많이 들었죠. 어려웠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다수의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실제 점수는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고득점으로 향할 수 있는지 내용을 한번 쭉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설명한 대로 공부를 충실히 준비해서 2027년에는 꼭 소방 공무원의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공부 방법 OT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된 문제 왜 어려운지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출제 문제를 보면 연소 화재에서 7문제, 계산하는 문제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습니다. 소화약제 2문제, 그리고 위험물 3문제, 위험물에서도요 1문제가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의 정의까지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소방시설에서는 어찌 보면 소방안전관리자나 기사시험 문제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 우리가 체절운전이라는 정의를 통해서 수치를 따질 수 있는, 아는 사람에게는 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가장 어려운 건 문제가 바로 재난관리 5문제, 이 중에 3문제가 범위에 상관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방 공무원이 시험을 대비해 공부하지 않는 내용에서도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풀 수 없는 문제, 찍어야지만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그러면 틀렸다는 전제조건 하에 들여다본다면 재난관리 3문제 버려야 됩니다. 찍어 3문제 맞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소방시설에서 1문제, 위험물에서 1문제, 연소에서 계산하는 문제 3문제, 시간 많이 잡아먹습니다. 제대로 풀기도 어려워요. 그럼 총 몇 개죠? 놓칠 만한 문제가 8문제나 됩니다. 점수로 한 사람은요 32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맞을 수 있는 점수는 68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찍은 문제가 한두 문제 맞았다, 70점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합격 점수를 70점 정도로 보면 맞고, 그리고 수험생이 체감하는 문제의 난이도는 극상이었을 겁니다. 꽈락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시험 보고 난 후에 그 허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물론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3문제 정도 나온다고 일단 예상을 해야 돼요. 3문제는 그런 경우에 찍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올해처럼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면 3문제는 시험 범위 외의 범위에서 출제가 됐을 거라고 예상한다면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3문제일 수도 있고 아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고득점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대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계산하는 문제 이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험물, 용어의 정의, 수치 계산하는 문제 철저히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에서도 계산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면 철저히 분석해서 계산을 하고 연습을 충분히 할 겁니다. 예상 문제를 통해서나 또는 기본 내용에서 철저한 연습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풀고 절대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기대해 주기 바라고요. 자, 올해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공학에서 70%가 출제되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올해 기출문제 출제 패턴 분석을 해보니 공학에서 70% 이상 출제가 됐는데 계산한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수험생들이 뭐라 그러나요? 시험 보고 나서 역대급이다. 시간에 절대 못 푼다. 우리 강의하시는 강사분들도요. 이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니까 푸는 데만 40분이 걸립니다. 25분에 푼다?
안 돼요. 그래서 역대급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올해 문제를 토대로 내년엔 충분히 대비를 할 겁니다. 재난관리 5문제 출제되었습니다. 하하, 9급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까지 출제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내용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를 높였다는 거죠. 그리고 범위가 다른 부분에서 3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이거 못 풉니다. 웬만히 공부해서는 못 풀어요. 점수가 낮게 나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암기보다는 무조건 우리가 중요한 부분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하는 것보다 내용이 대략적으로 읽어만 봐도, 지문을 봐도 맞다 틀리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교재를 충실히 공부하면서 많이 읽어주도록 할 겁니다. 유도하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반드시 외워야 될 중요한 내용은 암기를 시키고 반복 수달 과정을 거쳐서 고득점을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암기보다는 암기한 내용 따로 있고요. 기본 교재를 중심으로 읽어야 될 내용 따로 있으니까 열심히 좀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4번 어려운 계산 문제, 이거 시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접 풀어보니까 시간 안에 안 풀립니다. 이런 문제는요, 쉬운 과목이 있을 겁니다. 쉬운 과목을 조금 빨리 풀고 그 시간 동안을 투입을 해서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정답을 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 번 풀어서 답을 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반복 수달 과정, 기본 수업 시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예를 들어주고요. 그리고 먼저 눈에 있고 귀에 있게 해준 다음 계속 심화 과정이나 기출문제를 통해서 마르고 닳도록 할 겁니다. 그냥 보자마자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 수달 과정을 거쳐줄 테니까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올해 출제 패턴 최대한 이제 분석이 다 끝났고요. 자, 이제 학습 전략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겁니다. 처음에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용어를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최대한 쉽고 분석도 가능하도록 설명을 잘 해줄 겁니다. 뼈대를 잘 구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무조건 다 풀어봐야 됩니다. 한 번 풀어봤다, 이건 풀어본 게 아니에요. 2번, 3번 풀어봤다, 이건 풀어본 게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시험 보기 전까지 마르고 닳도록 풀어야 기출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자, 최대한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고 들어간다. 그리고 수십 번 반복하고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고득점을 향한 소방과 관련된 자격증 시험 내용 분석, 이거 꼭 해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든 자신 있게 풀어줄 수 있도록 다방면의 문제를 다 끌어다가 반복 수달 과정을 거쳐줄 겁니다. 자, 잘 믿고 따라와 주면 고득점으로 연결된다는 걸 내년에 꼭 증명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커리큘럼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 이론은요, 5, 6월 달에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규칙적으로 읽어줘야 되는지를 반복을 해줄 겁니다. 체크를 해줄 거예요. 7, 8월 달에는요, 이제 어려운 내용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기본 이론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해 주겠지만, 심화 이론을 통해서 조금 더 변화된 발전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시켜줄 겁니다.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물론 기본 이론 내용도 같이 겸해서 할 겁니다. 그 대신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심화 이론에서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다방면으로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시켜주겠습니다. 9, 10월 달에는 기출문제. 자, 뭐라 그랬나요? 다방면에 단연간의 기출문제 많이 풀어볼수록 좋다라고 했죠. 또 하나, 아까도 반복한 것처럼 한두 번 풀어봤다, 풀어본 거 아닙니다. 인식만 시켜준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마르고 닳도록.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공부하기 싫다, 지쳤다, 이 정도는 돼야 많이 풀어본 겁니다. 녹초가 돼야 돼. 한마디로 더 이상은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 못하겠다, 이 정도 녹초가 돼야 제대로 준비한 겁니다. 9, 10월 달에 기출문제 해석을 하면서 무한반복이 가능하도록 그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11월, 12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다 끌어다가 계속 연습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기본 교재 중에서도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은 따로 분류해서 이건 눈 감고도
암기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압축 요약의 테마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반드시 외워야 될 뿐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1, 2월 달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시간 안에 푸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넣고 또 거꾸로 너무 쉬운 문제만 이렇게 넣었을 때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실수를 하지 않는지, 어려운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지 점검을 다 해줄 겁니다. 드디어 3월 달에 뭐나요? 이제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 거죠. 시험 보기 전에도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최종업 특강 문제 내용 가지고 또 한번 혹시라도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만으로 구성을 해서 특강을 좀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7년 커리큘럼은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기출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와 압축 요양, 테마 특강, 또 실전 모의고사와 최종 업 특강. 바늘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철저하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절 믿고 서방학개론은 강정보다 라는 말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믿고 내년 시험에 합격하기 바랍니다. 자, 이 강의를 소개하면요, 다양한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초시생도 있을 거고 다수생도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비전공자들은 단어가 중요해요. 단어를 이해해야 응용이 가능합니다. 계산한 문제도 다 그 과정을 통해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핵심 이론이 있고요. 읽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강의 시간에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꼭 규칙적으로 읽어줘라. 이건 반드시 암기해라. 구분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기출이론, 우리가 암기해야 된다는 내용은 뭐죠? 이미 출제된 내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중심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문제들을 토대로 이론을 정리해주고 확립을 시켜줄 겁니다. 기출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중요한 내용은요, 무한반복입니다. 반복한다는 건 이해도 해야 되고요, 암기도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모두 병행이 돼야 돼요. 이해와 반복학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공학 영역이 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올해 기출문제 역대급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 뭐야 이거,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왜 이리 쉽지? 이걸 왜 어렵다라고 하지? 그냥 순서대로만 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무한 반복을 해줄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저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압축 핵심 요약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압축 핵심 요약이다. 자, 이게 뭘까요? 암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이건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 한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압축 핵심 요약 정리해 줄 겁니다. 최종 정리를 해서, 그리고 실전에 가서는요, 정말 보자마자 바로 답이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어디가 암기하는 방법이 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암기한다고 다 머릿속에 남아있나요? 휘발성이 있어서 증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암기를 해라. 포인트 딱 짚어놓고 나머지 가지가, 줄기를 잘 잡으면요, 가지가 다 기억날 수 있도록 암기 포인트 정리 잘 해주겠습니다. 잘 따라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될 텐데, 출제 영역도 들여다볼 수 있고요.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해설을 할 때도요,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설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고 해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로 구성된 문제집 중심으로 진도를 나갑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학원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절제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다 해줄 겁니다. 강의를 듣고
강의를 완전히 흡수하고 그리고 제대로 흡수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매번 실시를 할 겁니다. 매일매일 테스트를 보고 그 테스트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테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귀가해서는 안 되죠. 자, 반드시 저와 함께 공부하고 나서 복습 시간을 최소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꼭 해줘야 됩니다. 1일 모의고사 문제를 꼭 풀고 점검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자, 수업이 있는 날은 반드시 모의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요. 역시 다양한 문제를 한번 접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직 출제되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 접해보면서 점검을 해줄 겁니다. 거기에는 기사시험 문제나 안전관리자 문제, 관리사 문제, 심지어 기술사에 해당되는 거는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지만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있다면 그걸 끌어다가 문제를 점검을 다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재난관리 파트에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공무원 시험에 재난관리론에 출제된 문제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점검해서 익힐 수 있도록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다 집어넣겠습니다.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세요. 단원별 예상 문제로 구성된 문제집을 중심으로 진도를 나가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복습을 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매일 강의가 있는 날은 모의고사를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자, 이거는 무엇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죠?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하는 반복 훈련입니다. 자, 훈련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쉬운 문제, 어떤 때는 어려운 문제 다양하게 변화를 줘서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두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틀렸다,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판단 내려지거나 다른 영역에서 출제된 문제가 이런 문제도 있었어라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기록을 따로 해놔야 돼요. 틀린 문제와 요건 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들여다본 거다, 다른 영역에 출제된 문제다 그러면 기본 내용을 설명을 같이 하면서 문제를 해설을 하니까 자, 그것만 따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틀리거나 놓친 영역은 또는 새로운 어떤 영역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단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하겠습니다. 최종 업특강.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일단은 기출 내용 정리를 해 줄 거고요. 예상 문제 총 정리를 해 줄 건데 이 문제는 이제 한 문제라도 다락에서 맞추고 싶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사람들, 정말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되고 나는 조금 더 공부할 여력이 남아있다, 최대한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고 싶다, 출제될 확률이 낮더라도 그래도 풀어보고 싶다라고 판단 내려진 학생을 위해서 최종 업특강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건 출제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문제들로 구성돼 있을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서강학계론 최종 업특강을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같이 공부하는 학생 중에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좀 위화감이 조성이 됩니다. 저 친구는 너무 잘해, 나는 이번에 처음 공부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판단 내려진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초시생, 다생이 섞여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학생 같이 공부하는 동안, 같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 조성돼 주고요, 나를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자,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초시생들 절대 주눅 들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쌓일 거고 그리고 또 나중엔 같아집니다.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고 정신을 집중해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이기는 겁니다. 처음 출발점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계속 증발이 되고 휘발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에게 합격의 영광이 돌아오는 겁니다. 자, 초시생들은요, 기본 이론 다독을 해줘야 되고 이건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과 성향이 아닌 초시생들은요, 나한테 강의를 들었습니다. 뒤돌아서면 또 잃어버려요. 자, 이때는 무엇을 이용한다? 동영상을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머리에서 계속 떠오르게. 복습을 하려도 기억이 안 나면 복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데 어렵다 느껴지면요, 다시 한번 동영상을 순환해서 들어보고 그리고 공부에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복습을 하면요, 공부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초시생들은요, 결국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다기출 문제를 파악해서 어찌 보면 출제 경향을 완벽히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기출 문제를 통해서 기본 뼈대를 완성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점수 분포를 봤을 때 70점 이하다라고 하면 재시생과 같은 경우는 어떤 걸까요? 실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반복을 통해서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본 이론 수업을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외우세요. 아주 세심하게 하나하나를 다 외우세요. 그리고 또 하나, 심화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지속적으로 읽어줘야 될 만한 부분도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읽어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것들이 규칙적으로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시험 보는 그날까지 반복해야 되는지 내용을 다 분류를 해줘야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시생들 처음에 다 아는 내용 들으면 다 아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문제를 풀려고 보면 바로바로 기억이 안 나고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게으름 피지 말고 처음 공부한다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70점 이상이라면요, 이제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학생, 그리고 실수를 해도 다른 재시생보다는 실수를 덜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공부하겠다고 조금 이제 선무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혼자 공부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시험 보는 그날까지의 시간이 깁니다. 자기의 공부 패턴이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착된 누군가가 옆에서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서부터 많은 에너지를 좀 받아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기본반, 심화반 문제풀이 순서대로 다시 한번 꼭 같이 가세요. 같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공부의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몸도 그 패턴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26년 소방학개론 시험처럼 나온다는 가정 하에 이제 다양한 문제, 우리 점수가 높은 재시생들 어찌 보면 운이 없어 떨어진 거거든요. 거기서 한 문제만 더 맞췄다면 합격을 했을 겁니다. 그럼 합격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분야의 문제들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아까 설명해 줬죠. 다방면의 문제를 끌어다가 여러분들 연습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다부분의 영역에서 이 문제들을 접해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을 테니 꼭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공부해서 그 힘든 과정을, 그 힘든 시간을 무난하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강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기출문제는요,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 내용은 반복학습을 통해서 완벽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출문제가 나온다면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끌어다가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알아야 되고 철저하게 반복이 되어 있다면 보자마자 응용이 가능해서 답이 구별이 쉽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놓치게 되면 역시 합격하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강생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기출 문제는요,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된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완벽히 숙지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고요. 그리고 기본 개념을, 기본 이론을 하는 순간부터 시험을 오는 그날까지 학원에서 강의하는 내용 뒤에는 꼭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리고 복습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 점검을 받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테니 끝까지 문제 푸는 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만 꼭 당부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OT를 다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소방학개론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전에 여기저기에서 OT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들어보면 다 똑같잖아요. 공부하기 힘들다. 시험 보면 그날까지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운동도 이제 병행해야 된다. 어찌 보면 운동이 더 힘듭니다. 병행하는 게. 자, 그런 얘기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OT나 다른 교수님들이 하는 OT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거 한 가지만은 제가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이론이 되든 심화 이론이 되든 무조건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복습 시간, 2-3시간의 복습 시간을 거친 후에 꼭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방면에 있는 문제, 기사시험, 관리사 문제, 그리고 재난관리론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 또는 예상 문제들 다 끌어다가 여러분들 연습 충분히 시킬게요. 내년에는 2027년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를 충분히 해둘 테니까, 자, 끝까지 서방학개론 강의를 맡고 있는 강정구를 통해 공부한 것이 정말 잘했다,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라는 말이 생각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